뭐라고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저 살고 싶어요. 난 지금 투자할 수 없어. 어떡하지? 아들의 미래는 여기에 있는데. 15세의 강남부자 문만석 씨의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힘든 손자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행복하시길 응원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한강변 러닝코스에 문만석의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75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달리는 동안만큼은 그는 여전히 청년이었다. 25세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다. 날이 밝기 전 이 시간이 좋았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노인만의 고요한 시간. 발밑으로 아스팔트가 밀려났다. 한 걸음, 두 걸음, 리듬이 몸에 배어 있었다. 50년을 뛴 다리는 길을 기억했다. 심장은 여전히 강했다.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다. 오른쪽 슬개골, 70 넘어서 찾아온 낡은 부품의 경고음. 만석은 잠시 속도를 늦췄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강 건너 불빛들을 바라봤다. 저기 어딘가 30년 전 그가 땀 흘려 일궜던 농장이 있었다. 논두렁 사이로 뛰던 시절,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던 손, 가난했지만 단순했던 날들. 그때는 몰랐다. 그 땅이 황금으로 변할 줄은. 강남 개발, 보상금, 하루아침에 수백억 자산가가 된 날. 기쁨보다 당혹스러웠던 기억. 돈이 전부가 아닌데.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으로 아들 다로를 키웠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과외, 최고의 환경. 그런데 아들은 왜 그렇게 자신감 없이 자랐을까? 왜 항상 누군가의 뒤에 숨으려 했을까? 그리고 손자 선호, 명문고 1학년, 상위 3%, 누가 봐도 모범생. 하지만 요즘 그 아이의 눈빛에는 빛이 없었다. 지난주 일요일 함께 밥을 먹을 때였다. 선우야, 요즘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할아버지. 공부 힘들지? 할만해요. 짧은 대답, 억지로 지은 미소, 어딘가 부서진 것 같은 표정. 봉수는 그 옆에서 계속 말했다. 선우는 다음 모의고사 목표가 전교 1등이에요. 이번엔 수학에서 실수했지만 다음엔 완벽하게 할 거예요. 선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을 잃은 것 같았다.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말없는 외침.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만석은 다시 속도를 올렸다. 통증을 무시했다. 달리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강 다리 밑을 지날 때였다. 노숙인 한 명이 종이박스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만석은 그를 지나치며 생각했다. 저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을까?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 외롭다.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모두 외롭다. 6km 지점. 숨이 가빠졌다. 땀이 이마로 흘렀다. 75세의 몸은 정직했다.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달렸다. 멈추면 늙는 것 같아서. 아니,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휴대폰 진동이 고요를 깼다. 만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모르는 번호. 새벽 5시 반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예, 저 문만석인데요. 선호 할아버지시죠? 저 천하학원 부원장 김미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잘못됐다. 지금 선호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뭐라고요? 자습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지금 구급차 불렀습니다. 강남명 성병원으로 간대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만석은 전화를 끊자마자 방향을 틀었다. 무릎 통증 따위는 잊혔다. 관절이 비명을 질러도 상관없었다. 75세 노인의 발이 20대 청년처럼 아스팔트를 박찼다. 새벽 공기가 목구멍을 긁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선호야,
제발. 머릿속에 손자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갓난아기였을 때,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리고 요즘의 지친 눈빛. 왜 몰랐을까?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걸. 택시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강남 명성병원이요. 빨리 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는 새벽 도로를 가로질렀다. 신호등이 빨강이어도 기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노인의 절박함이 전해진 모양이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방심했어. 자책이 가슴을 후볐다.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지만 선호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다. 환경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것뿐이었는지도 몰랐다. 병원 응급실 앞 만석이 도착했을 때 다로와 봉순이 먼저 와 있었다. 다로는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고 봉순은 간호사에게 날카롭게 뭔가를 따져 묻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연락한 거예요? 애가 쓰러진 지 얼마나 된 건데. 어머니, 저희도 최대한 빨리. 최대한이요? 우리의 의대 가야 하는데. 이러다 뇌 손상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여보 진정해. 사람들 다 쳐다봐. 진정하라고? 애가 쓰러졌는데 진정을 어떻게 해? 봉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의사이면서도 지금은 한없이 무력한 엄마였다. 아니, 통제를 잃은 여자였다. 선우는 어디 있어? 만석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다.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다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만석은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침대에 누운 선호,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 그 모습이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손자는 너무 작아 보였다. 17살, 아직 아이인데 어른처럼 살아야 했던 소년. 선호야. 만석은 조심스럽게 손자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연습 문제를 풀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험지를 넘겼을까? 얼마나 많이 떨었을까? 선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할아버지를 향했다. 할아버지, 응, 여기 있다. 죄송해요. 제가 또 미안할 것 없어. 아무것도.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에게 미안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어른들이었다. 뒤에서 봉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학원에서 뭐 했길래? 관리는 제대로 한 거 맞아? 그 순간 선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만석은 그 눈물을 보며 깨달았다. 이 가족에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새벽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진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담당 의사 박준혁은 차트를 내려다보며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의사. 그는 수천 명의 환자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매번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가족들의 얼굴을 살폈다. 특히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봉순이 재촉했다. 그녀도 의사였다. 망설임의 의미를 알았다. 우울증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식욕부진,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그리고 무기력증, 정신과 상담을 강력히 권합니다. 우울증이요? 다로가 놀라되 물었다. 네, 환자분 나이 또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저희 애는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데요. 봉순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환자분이 직접 호소한 내용입니다. 상담 중에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도. 뭐라고요?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봉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일 수 있지만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건넸다. 일단 2주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학원은 당분간 중단하시고요. 2주요? 그럼 진도가. 어머니,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금 중요한 건 진도가 아닙니다. 환자분의 생명입니다. 그 말에 봉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회진이 끝난 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침대에 누운 선호는 천장만 바라봤다. 봉수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봤고 다로는 의자에 앉아 손톱을 뜯었다. 만석은 잠든 선호의 곁을 지켰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다. 누군가 말을 해야 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물 좀 마실래? 다로가 조심스럽게 선호에게 물었다. 아니요. 배고프진 않아? 괜찮아요. 짧은 대답. 선호는 여전히 천장만 봤다.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다로는 다시 손톱을 뜯기 시작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언제나 그랬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무력했다. 결국 관리가 안 된 거잖아. 봉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애 관리를 누가 하는데? 다로가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항상 방관자잖아. 애 교육에 당신이 뭘 했는데? 나는 당신 말대로 했잖아. 학원도 당신이 정하고 과외도 당신이 정하고 그게 문제지. 봉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항상 남 탓이야. 내 탓, 애 탓, 학원 탓. 당신은 아빠로서 뭘 했어? 돈 되는 것 말고. 나는. 다로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아니라 수치심이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당신은 의대 나왔고 병원 원장이고 나는 삼류대학 나온 무능한 놈이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나는 당신만큼 똑똑하지 않아. 아버지만큼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당신 시키는 대로만 한 거야. 부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 힐끔 쳐다봤다. 만석은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봤다. 아들 부부는 늘 이랬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만 떠넘기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호는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그만해, 둘 다. 만석의 낮은 목소리에 두 사람이 멈췄다. 선호 듣고 있어. 침대 위 선호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듣고 있었다. 부모의 다툼을, 서로를 향한 원망을. 봉수는 입술을 깨물고 복도로 나갔다. 다로도 따라 나가려다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멈췄다. 아버지, 앉아라. 다로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정말 못난 아빠예요. 알고 있다. 쏘아붙이는 말이 아니었다. 사실의 확인이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배워야지. 만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도 처음 아빠가 된 거니까 서툴 수 있어. 근데 서툰 걸 핑계로 도망치면 안 돼. 네. 복도. 봉수는 벽에 기대 서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다. 청소년 우울증 치료 방법, 명문대 입시 성공 사례,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검색어들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녀의 머릿속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의 학원, 최고의 환경, 부족한 게 뭐가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야. 넌 알고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문득 병원 확장 계획이 떠올랐다. 그래, 그거다. 시스템을 바꿔야 해. 더 체계적인 관리,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시스템을 바꿔야겠어. 봉수는 혼잣말을 하며 병실로 돌아왔다. 뭘 바꾼다는 거야? 다로가 물었다. 병원 확장건 있잖아. 메디컬 타워 프로젝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지. 이런 일 다시 생기면 안 되잖아. 봉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마치 해답을 찾은 것처럼. 강남역 인근 토지 확보해서 15층 규모 메디컬 타워 짓는 거야. 1층부터 5층까지 종합병원, 6층부터 10층까지 청소년 전문 심리치료센터, 11층부터 15층은 교육 컨설팅 센터. 여보, 그게 얼마나 드는데? 의대 입시 컨설팅, 영재 교육 프로그램, VIP 멘탈 케어 시스템,
강남 학부모들이 얼마나 원하는 건데 1인당 컨설팅 비용만 5천에서 2억까지 받을 수 있어.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지금이 기회야. 청담동, 대치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면 대기자만 수백 명이야. 3년 안에 투자금 회수 가능해. 다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토지 매입에 150억, 건물 신축에 80억, 시스템 구축과 의료진 확보에 20억, 총 250억, 250억. 다로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1차로 150억만 확보하면 시작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단계별로 투자 유치하면 돼. 그 돈을 어디서? 봉순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만석이 서 있는 병실 안쪽으로. 봉순아. 만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예, 아버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몸은 긴장했다. 그 확장건 나한테 투자 부탁하려고 했지?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봉순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다로는 아내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얼마를 생각한 거야? 봉순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들킨 이상 솔직해지기로 했다. 150억? 1차 투자금으로요. 아버님 자산 규모면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 가문을 위한 거예요. 선호 같은 아이들을 위한. 150억?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지. 돈은 있으니까. 봉순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이건 선호를 위한 거예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일 안 생겨요. 봉순아. 만석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선호한테 필요한 건 250억짜리 타워가 아니야. 저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강남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 안전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게. 그게 선호가 원하는 거야?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애들은 몰라요. 어른이 길을 만들어줘야. 그 길에서 선호가 죽어가고 있잖아. 봉순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 근데 방향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라고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숨쉬게 하는 거지. 아버님은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250억으로 시스템 만들면 우리 아들뿐 아니라 수백 명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선호 하나 못 살리는데 수백 명을 살린다고? 봉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투자는 안 해. 만석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졌다. 250억이든 500억이든 지금은 안 돼. 선호가 먼저야. 봉수는 대답 대신 병실을 나가버렸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복도 끝 계단 앞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벽에 이마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왜 이렇게 힘들지? 250억도 안 되는 돈을 수백억 가진 사람이.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 다로도 따라 나갔다. 만석과 선호, 할아버지와 손자만 남았다. 선호야, 할아버지 말 들려? 네, 미안하다. 선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의 눈이 젖어 있었다.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선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복도에서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당신 아버지가 왜 그러는 거야? 250억이 뭐가 큰 돈이라고. 손자 위해서 하는 건데. 여보, 진정해.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당신은 항상 그래. 아버지 편만 들고.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균열을 메우는 건 250억이 아니라 시간과 이해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만석은 확신할 수 없었다. 퇴원 후 일주일,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오늘 학원 가야지? 봉순이 아침 식탁에서 물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응. 선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그는 스푼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밥알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왜 안 먹어? 집중력 떨어진다. 배가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오늘 모의고사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2주 쉬라고 했지만 모의고사는 봐야지. 안 그러면 진도 파악이 안 돼. 선호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삼키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다로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여보, 좀 천천히 하자. 애가 아직 회복 중이잖아. 회복이 뭐예요? 애 또래 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 쉬면 따라잡는데 일주일 걸린다고요. 그래도 의사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봉순의 차가운 시선에 다로는 입을 다물었다. 만석은 반찬을 집으며 손자를 슬쩍 쳐다봤다. 선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 화장실 좀. 선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다로가 부축하려 했지만 선호는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요. 화장실 문이 닫혔다. 곧이어 작은 구토 소리가 들렸다. 억지로 먹은 밥이 올라온 것이다. 봉수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니,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오후, 봉수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새로운 관리 계획표가 펼쳐졌다. 문선호 재활 및 제도약 계획, 주말 특강 및 심화학습, 여백이 없는 스케줄, 숨 쉴 틈이 없는 시간표,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메디컬 타워 프로젝트 1차 투자 유치 목표 2024년 3월. 시아버지 설득 제시도 2월 중. 대체 투자자 물색 강남 학부모 모임 활용. 봉수는 계획표를 프린트했다. 프린터가 종이를 토해냈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한 글씨들.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해야 선호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다. 여보, 다로가 문을 열었다. 뭐예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다로가 계획표를 가리켰다. 뭐가 심해요? 휴식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잖아. 애가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죠. 느슨하게 놔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투자 안 하신다고. 봉순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말고도 방법은 있어요. 대치동 학부모 모임에 의사 부부들 많아요. 걔네들한테 설명하면 돈 모을 수 있어요. 250억을 1차로 50억만 모아도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토지 계약금 넣고 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은 단계적으로. 다로는 아내의 눈빛을 봤다. 그 눈에는 집착이 서려 있었다.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 아니, 성공해야 한다는 두려움. 여보, 지금 중요한 건 선호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요. 메디컬 타워 생기면 선호 같은 애들 수백 명 관리할 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선호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뭘 알아요? 봉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은 애 교육에 뭘 알아요? 당신은 삼류대학 나와서 아버지 돈이나 물려받고 사는 주제에. 다로는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봉수는 계획표를 들고 선호 방으로 향했다. 밤, 선호의 방. 책상 위에는 펼쳐진 문제집들. 하지만 선호는 문제를 풀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선호야, 엄마야. 들어오세요. 봉순이 계획표를 들고 들어왔다. 이것 봐. 엄마가 새로 짰어. 내 회복 단계 고려해서 만든 거야. 선호는 계획표를 받아들었다. 글씨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숫자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휴식 시간도 2시간이나 넣었어. 충분하지? 응. 다음 주부터 학원 다시 다니는 거야. 진도 많이 밀렸으니까 주말 특강도 신청했어. 엄마. 응? 나 좀 쉬고 싶어. 봉순의 얼굴이 굳었다. 뭐? 2주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선호야. 봉순이 침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지? 널 위해서야. 너 명문대 가야 하잖아. 의대 가서 의사 되는 게 꿈이잖아. 그건 엄마 꿈이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나는 의사 되고 싶은 적 없어요. 한 번도. 봉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무슨 소리야?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냥 따라한 거예요. 봉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계획표를 책상 위에 놓았다. 피곤해서 그래. 자, 엄마,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줄게. 오늘 일찍 자. 봉수는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섰다. 손이 떨렸다. 선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엄마 꿈이잖아요. 아니야. 아니라고. 너를 위한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가족은 식탁에 모였지만 대화는 없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선우는 밥을 입에 넣었다 뱉었다를 반복했다.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게 톱밥 같았다. 다로는 반찬을 집으려다 말고 아들을 쳐다봤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만석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눈은 손자에게 가 있었다. 선호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꺼져가는 불꽃 같았다. 다음 주 병원 확장 건으로 미팅 있어요. 봉순이 갑자기 말했다. 벌써? 다로가 놀라며 물었다. 기회는 빨리 잡아야죠. 대치동 학부모 모임에서 관심 있는 분들 계세요. 의사 부부들이요. 근데 아버지가 투자 안 하신다고. 아버지 말고도 방법은 있어요. 투자자들 모아서 컨소시엄 만들면 돼요. 여보, 지금 선호 일도 바쁜데. 선호 일이니까 하는 거죠. 메디컬 타워 생기면 선호도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어요. 선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아니, 먹는 척했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병원 이야기, 투자 이야기, 확장 이야기. 자신은 그저 관리되어야 할 프로젝트일 뿐이었다. 나 배불러요. 선호가 일어났다. 반도 안 먹었잖아. 배불러요. 선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딸깍, 잠금 장치가 걸렸다. 저 애가 왜 저래? 봉순이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몰아붙여? 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만석은 천천히 수저를 놓았다. 봉순아. 예, 아버님. 내가 선우를 망치고 있어. 봉순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너는 지금 선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수고 있어. 250억짜리 타워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버님은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알아. 근데 그게 선우하고 무슨 상관이야? 봉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식탁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밤 11시, 선우의 방문 앞. 만석은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후, 긴 한숨, 연필이 떨어지는 소리, 다시 집어드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만석은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고통을 알면서도 방법을 몰랐다. 문 안쪽에서 선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펼쳐진 문제집. 하지만 풀지 않았다. 풀 수 없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혼잣말이 방 안을 맴돌았다. 그날 밤 선우는 처음으로 학원 과제를 펼쳐놓고 울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몰라서였다. 눈물로 글씨가 번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복도 저편 서재. 봉수는 혼자 메디컬 타워 사업 계획서를 다시 펼쳤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다. 투자자 명단을 작성했다. 설득 포인트를 정리했다. 이게 답이야. 시스템이 완벽하면 선호도 괜찮아질 거야. 자신을 설득하는 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빛들 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았다. 250억만 있으면, 완벽한 시스템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답은 바로 옆방에 있었다. 울고 있는 아들, 도움을 청하는 아이. 봉수는 그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밤 11시, 강남 피부과의원 원장실. 봉수는 혼자 남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메디컬 타워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컬러풀한 그래프, 미래 수익 전망, 투자 유치 계획, 분홍빛 꿈처럼 화려했다. 강남역 메디컬 타워 프로젝트, 총 투자금 250억 원, 예상 수익률 연 15%, 투자 회수 기간 3년,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1차 투자자 명단.
문만석 시아버지 목표액 150억 거절됨. 대체 투자자 대치동 의사 모임 5명 목표액 50억. 2차 투자자 강남 학부모 컨소시엄 목표액 100억. 봉수는 거절됨이라는 글자를 보며 펜을 멈췄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펜 끝이 종이에 구멍을 냈다. 왜 거절하신 거지? 수백억 자산 가진 분이 150억이 뭐가 큰 돈이라고. 분노가 아니었다. 당혹감이었다. 그녀의 계획에서 시아버지의 투자는 기정사실이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거절당했다. 선호가 먼저라고? 그래서 메디컬 타워를 세우는 거잖아. 선호 같은 아이들을 위해. 봉수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겨울,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 봉수나, 이번 시험은 몇 등? 아버지의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웠다. 전교 2등이요. 12살 봉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2등? 아버지의 손이 식탁을 쳤다. 그릇들이 덜컹거렸다. 1등은 왜 못했어? 엄마 아빠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죄송해서 1등 되냐?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여보, 애가 최선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래서 애가 이 모양인 거야. 당신이 너무 봐주니까. 봉수는 눈물을 참았다. 울면 더 혼났다. 약하다고, 근성이 없다고. 다음부터 1등 못하면 학원 끊는다. 알았지? 네. 그날 밤 봉수는 책상 앞에 앉아 새벽까지 공부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2등은 안 되는 걸까? 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그냥 1등이 되어야 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었다. 원장실. 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기억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 이어졌다. 1995년 의과대학 본과 2학년. 조봉순 해부학 93점 2등.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1등은 김민호 97점. 봉수는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93점. 높은 점수였다. 하지만 1등이 아니었다. 기숙사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해부학 시험 봤어. 몇 등? 2등. 침묵. 그리고 한숨. 봉순아, 내가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 의대 등록금이 얼만데. 그래 놓고 2등.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1등 한 놈도 최선 다했겠지. 근데 왜 넌 2등이야? 전화가 끊겼다. 봉수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하루 4시간만 잤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 식사도 30분 안에 해치웠다. 친구도 사귀지 않았다. 연애는 사치였다. 본과 3학년. 드디어 1등을 했다. 조봉순, 병리학 98점. 전체 1등. 환호는 없었다. 축하도 없었다. 그저 안도감. 이제 혼나지 않겠다는 안도감. 집에 전화했다. 아빠, 나 1등 했어. 그래. 계속 그렇게 해. 그게 다였다. 칭찬은 없었다. 1등은 당연한 거였다. 2등이 잘못이었을 뿐. 원장실. 봉수는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였나? 내가 이렇게 된 게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1등이 아니면 실패다. 그 믿음이 뼛속 깊이 박혔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선호에게 향하고 있었다. 2003년 전공의 시절 새벽 2시 당직실. 봉수는 환자 차트를 보다 그만 쓰러졌다. 과로였다.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했다. 잠은 하루 3시간. 응급실로 실려갔다. 조 선생님, 이러다 죽어요. 좀 쉬세요. 선배 전공의의 말. 하지만 봉수는 다음날 다시 출근했다. 쉬면 뒤처져. 쉬면 안 돼. 몸이 부서져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렇게 그녀는 전공의 수석으로 수료했다.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이 물었다. 봉순아, 이제 좀 쉴 거야? 개원 준비해야지. 야, 잠깐만이라도 여행이라도 가. 여행? 그거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동료들은 웃었다. 하지만 봉수는 웃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원장실. 봉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2005년 결혼. 맞선 자리에서 문다로를 처음 봤다. 아버님이 강남 부동산 하신다고요? 네. 수백억 자산이 있으십니다. 봉순의 눈이 반짝였다. 사랑이 아니었다. 안정감이었다. 이 집안과 결혼하면 안전하겠다. 경제적으로 걱정 없겠다. 다로는 평범했다. 아니, 평범 이하였다. 삼류대학 졸업. 특별한 재능도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있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시아버지. 결혼식 날 부모님이 말했다. 봉순아, 잘 살아라. 내가 평생 고생한 게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결혼이 고생의 보상인가? 하지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선우가 태어났다. 아기를 안은 순간 봉수는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돼. 더 높이, 더 확실하게.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원장실. 봉수는 사업 계획서를 다시 펼쳤다. 메디컬 타워. 250억.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왜 이 프로젝트가 꼭 필요한 걸까? 문득 깨달았다. 이건 나를 위한 거구나. 선우를 위한 게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거였다.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한 갑옷. 자신이 성공했다는 증거. 250억짜리 타워.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건물. 그게 있으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가치 있다고. 하지만 병원 확장은 가문을 위한 길이라 믿으려 했다. 선우를 위한 거라고, 손자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다로는 가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밤에 악몽을 꾸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아내에게 물으면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 확장엔 큰 자본이 필요했다. 250억. 자신의 병원 수익으로는 불가능했다.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만석의 힘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은 수백억을 가지셨잖아. 150억 정도는 손자를 위한 거라면 당연히 주실 줄 알았는데, 하지만 거절당했다. 그 거절이 뼈 아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의 마음 어디엔가 이 길만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자리했다. 최고가 되어야 안전하다. 완벽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시스템이 있어야 통제할 수 있다. 욕망과 두려움이 한데 뭉쳐 단단해졌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12살 봉순. 상장을 들고 있었다. 전교 1등. 하지만 사진 속 아이는 웃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았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다로였다. 여보, 언제 와? 12시 넘었어. 곧 갈게. 선우가 또 밥을 안 먹었어. 걱정돼 죽겠어.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알았어.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봉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불빛들, 화려하고 차갑고 외로운 불빛들. 선우야, 미안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넌 나를 되풀이하고 있어. 내 불안을 아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봉수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다.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계획서를 서랍에 넣었다. 분홍빛 꿈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다. 방법을 찾을 것이다. 대체 투자자를 구할 것이다. 250억을 모을 것이다.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았다. 그래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봉수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귀를 막았다. 인정하기엔 너무 무서웠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엔. 원장실 문이 닫혔다. 복도는 어두웠다. 그녀의 마음도 어두웠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 선우는 학원 앞에서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학생들이 보였다. 머리를 숙이고 펜을 움직이는 아이들. 기계처럼 정확하고 기계처럼 무표정한.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다. 수학 문제집 3권, 영어 단어장 2권, 과학 요점 정리 1권. 무게는 3kg, 마음의 무게는 300kg. 들어가야지.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느낌. 학원 입구에 자동문이 열렸다. 한 학생이 나왔다. 중학생쯤 돼 보였다. 그 아이의 얼굴에도 생기가 없었다. 좀비 같았다. 나도 저렇게 보일까? 선우는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들어가야 한다. 3시 수학 수업, 5시 영어 수업, 7시 과학 수업, 빼곡한 스케줄. 하지만 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학원 도착했어? 응. 오늘 수학 모의고사 있다며? 집중해서 봐. 90점 이상 받아야 해. 응. 저녁은 학원 끝나고 먹어. 도시락 싸놨어. 야채 남기지 말고 다 먹고.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다. 선우는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다. 못하겠어.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려 했다. 비명 같은 것, 절규 같은 것, 못하겠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은 말, 처음으로 인정한 진실. 선우는 방향을 틀었다. 학원 반대편으로, 집도 아닌, 학원도 아닌 곳으로.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비를 맞으며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2호선을 탔다. 강남역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461번 버스. 할아버지와 예전에 탔던 버스. 어디 가세요? 버스 기사가 물었다. 끝까지요. 종점? 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아니, 선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랬을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다. 버스는 점점 비었다. 강남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엄마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아빠였다. 그것도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선우야, 학원에서 연락 왔어. 안 왔다고. 어디야? 당장 전화해. 엄마 걱정돼 죽겠어. 선우야, 제발 전화 좀 해. 선우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진동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40분 후, 종점, 여기 종점이에요. 기사의 말에 선우는 내렸다. 낯선 동네였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재개발 지역, 허름한 건물들, 비어있는 가게들, 공사 중이라는 플래카드. 선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8살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여기 왔었다. 선우야, 여기가 할아버지 농장이 있던 곳이란다. 농장이요? 응. 옛날엔 여기가 다 논밭이었어. 할아버지가 땀 흘려 일했지. 지금은요? 지금은 사라졌어. 세상이 변했거든.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슬펐었다. 어린 선우는 그 슬픔의 의미를 몰랐다.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선우는 기억을 따라 걸었다. 좁은 골목, 비닐하우스 잔해, 버려진 농기구들, 그리고 그곳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옛 농장터,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빈터, 찢어진 비닐하우스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선우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찢어진 비닐이 빗물을 막아주지 못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젖은 흙, 생명의 냄새, 오랜만에 맡는 자연의 향. 아, 깊은 한숨이 나왔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선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젖은 흙이 교복을 더럽혔다. 손바닥에 흙이 묻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세상의 모든 기대, 모든 요구, 모든 시선에서 벗어난 이곳. 비닐하우스 천장에 빗방울이 부딪혔다. 통통통, 규칙적인 소리, 자장가 같았다. 선우는 가방을 열었다. 문제집들을 꺼냈다. 수학, 영어, 과학, 빼곡한 글씨들, 밑줄 친 부분들, 형광펜 자국들. 이게 뭐였지? 문제집을 펼쳤다. 미적분 문제, 글자가 보였다. 하지만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다. 왜 이걸 풀어야 하는지 몰랐다. 선우는 문제집을 덮었다.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냥 존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문제를 풀지 않았다. 단어를 외우지 않았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빗소리만 들렸다. 세상은 조용했다. 아무도 왜 안 해? 시간 낭비야. 집중 안 해? 라고 묻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한테서 문자 15통, 아빠한테서 부재중 전화 9통, 할아버지한테서 문자 1통. 선우야, 괜찮아. 천천히 해.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할아버지의 문자를 보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누군가 기다려준다고 했다. 재촉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선우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나도 그냥 쉬고 싶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문득 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6살 때 유치원에서 선우야, 너 꿈이 뭐야? 선생님이 물었다. 공룡 박사요. 와, 멋지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나 공룡 박사 될래. 공룡 박사? 그건 돈도 못 벌어. 의사 해야지. 의사요? 응, 의사는 멋있어. 사람도 살리고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날부터 선우의 꿈은 의사였다. 아니, 의사여야 했다. 7살 때 피아노 학원. 선우야, 피아노 재미있어? 네, 진짜 재미있어요. 집에 와서 엄마, 나 피아니스트 되면 안 돼? 피아니스트? 그건 취미야.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야지. 네. 피아노는 3개월 만에 그만뒀다. 8살 때 할아버지와 이곳에 왔을 때 선우야, 할아버지가 여기서 농사 지었단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왜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하고 싶어서요? 응. 누가 시켜서 하는 거랑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은 달라.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할아버지가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천천히 찾으면 돼. 하지만 선우는 찾을 시간이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원이 시작됐다. 영어, 수학, 논술, 과학. 하루 6시간씩. 비닐하우스 안. 17살 선우.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대답은 없었다. 너무 오래 묻지 않은 질문이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였다. 선우는 비닐하우스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추웠다. 젖은 교복이 몸에 달라붙었다.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여기 있고 싶다. 계속. 눈이 감겼다. 피곤했다. 너무나 피곤했다. 17년을 달려온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잠들기 직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환청이었을까? 선우야,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지? 널 위해서야. 선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를 위해서라면 그냥 날 놔줘요.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선우의 얼굴 근육이 처음으로 풀렸다. 명문고 1학년도, 의대 지망생도,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진 아들도 아닌 그냥 17살 소년이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세상은 그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강요된 꿈들을, 억지로 심어진 욕망들을. 비닐하우스 안, 잠든 소년, 처음으로 평화로운 얼굴,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가족들이 그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는 듣지 못했다. 깊은 잠 속에서 그는 꿈을 꾸었다. 공룡 박사가 되는 꿈,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 아니, 그냥 행복한 꿈. 비는 밤새 내렸다. 오후 6시, 선우의 휴대폰이 꺼진 지 3시간째. 거실, 봉수는 휴대폰을 쥔 채 거실을 배회했다. 15번째 전화, 여전히 꺼져 있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다. 손에 땀이 가득했다. 아직 3시간밖에 안 됐어. 경찰은 24시간 지나야. 그럼 어떡해?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봉순의 목소리도 떨렸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학원에도 없고 친구 집에도 없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휴대폰이 울렸다. 학원에서였다. 네, 여기 문선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혹시 선호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CCTV 확인했는데요. 선호가 학원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갔더라고요. 지하철역 쪽으로. 지하철역? 봉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혹시 선호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았는데. 거짓말이었다. 봉순도 알고 있었다. 선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전화를 끊자 다로가 다가왔다.
지하철 탔다는 거야? 그런가 봐. 어디로 간 거지? 왜 간 거야? 다로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포였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만석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선호는 어디로 갔을까? 무엇을 찾아 떠났을까? 숨을 곳을 찾아간 거야. 그리고 만석은 알았다. 선호가 어디에 있는지. 옛날 농장. 만석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내가 알 것 같아. 어디 있을지. 어디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봉순이 달려왔다. 따라와. 설명할 시간 없어.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강남 외곽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냈지만 앞은 잘 보이지 않았다. 차 안은 침묵이었다. 각자의 불안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만석이 운전을 했다. 75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제발 무사해라. 선호야. 뒷좌석. 다로와 봉수는 창밖만 바라봤다.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아버지. 다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나쁜 아빠인가요? 만석은 룸미러로 아들을 쳐다봤다. 다로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나는 항상 도망쳤어요. 애한테도 집안일에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다로야, 아버지는 육상선수 출신이고 사업도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삼류대학 나와서 아버지 사업이나 물려받은 놈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제 힘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덕에 산 거죠. 아버지 돈으로 결혼하고 아버지 돈으로 살고.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선우한테라도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냥 마누라 시키는 대로만 했죠. 비겁하게. 다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가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요. 밥 안 먹는 것도 봤고 밤에 우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못 물어봤어요. 겁나서. 뭐가 겁났는데? 제가 해결 못할까 봐. 아빠로서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다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50이 넘은 남자가 울고 있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 뒤에 숨어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땐 아버지 뒤에, 결혼하고선 마누라 뒤에. 이제 애 앞에서도 숨고 싶은데 숨을 곳이 없어요. 봉순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당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내 탓이지.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거지. 나도 알아. 봉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도 알아요. 내가 선우를 망치고 있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가 신호등에 섰다. 빗소리만 울렸다. 나는 그냥 무서웠어요. 봉순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선우가 실패할까봐. 선우가 2등할까봐. 선우가 나처럼 불안해할까봐. 여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1등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어요. 2등은 실패였어요. 3등은 재앙이었고.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선우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최고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1등이 되어야 사랑받는다고. 내가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당신, 병원 확장도 마찬가지예요. 봉수는 가방에서 사업계획서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 250억짜리 메디컬 타워. 내가 성공했다는 증거. 내가 가치 있다는 증명. 그게 선호를 위한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죠. 그냥 내 불안이었어요. 내 두려움이었어요. 타워를 세우면 안전할 것 같았어요. 내가 실패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석은 룸미러로 며느리를 봤다. 처음으로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 완벽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졌다. 근데 아버님이 투자 거절하셨을 때 화가 났어요. 아니,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제 가치가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150억도 안 될 정도로 저는 형편없는 며느리구나. 제 계획은 쓸모없는 거구나. 만석은 차를 세웠다. 길가에. 봉순아. 예. 내 거절은 너를 부정한 게 아니야. 만석이 뒤를 돌아봤다.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다. 선우를 지키려는 거였어. 너도 선우도. 봉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50년을 참아온 울음. 나는 나쁜 엄마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선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 불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알아. 근데 인정했잖아. 만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인정한 게 시작이야. 이제부터 바꾸면 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늦지 않았어. 선우는 아직 살아있어. 우리도 살아있고. 만석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나도 책임이 있어. 예, 나도 착각했어.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자산을 키우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만석은 핸들을 꽉 쥐었다. 수백억이 뭐야? 손자 하나 행복하게 못 해주는데 그깟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차는 강남 외곽으로 접어들었다.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여기가 어디예요? 봉순이 물었다. 내 옛 농장이 있던 곳이야. 선우가 어렸을 때 데려온 적 있어. 그럼 선우가 여기 아마도. 차가 재개발 지역에 도착했다. 버려진 땅, 비닐하우스 잔해. 세 사람은 우산도 쓰지 않고 뛰었다. 비를 맞으며 진흙탕을 밟으며. 선호야, 다로가 외쳤다. 선호야, 어디 있어? 봉순도 외쳤다. 제발, 제발 대답해. 그리고 그들은 찾았다. 비닐하우스 안, 잠든 선호. 다로가 먼저 달려갔다. 선호야, 괜찮아? 선호를 흔들었다. 천천히 눈을 떴다. 아빠? 그래, 아빠야. 괜찮아? 선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봉순이 뒤따라 들어왔다. 선호야, 걱정했잖아. 봉순은 아들을 껴안으려다 멈췄다. 선호의 눈빛이 달랐다. 무너진 게 아니라 뭔가 결심한 눈빛. 엄마, 나 좀 쉬고 싶어. 미안해. 근데 정말 힘들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봉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강요했는지, 얼마나 아이의 목소리를 무시했는지. 알았어. 엄마, 쉬어. 얼마든지. 엄마가 미안해. 어색한 포옹, 서툰 사과. 하지만 진심이었다. 만석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다. 선호야, 할아버지, 무서웠지?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네 사람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참을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그리고 봉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응, 메디컬 타워 프로젝트, 그거 말이에요. 만석은 며느리를 쳐다봤다. 150억 투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100억만이라도. 봉순아, 만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선호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선호가 먼저야. 타워는 나중 일이고. 그래도 안 돼. 만석의 목소리에는 투자자가 아닌 가장으로서의 단단함이 있었다. 250억이든 500억이든 지금은 투자 안 해. 내 손자가 살아 숨쉬는 게 먼저야.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다. 거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 거절은 모두에게 예상보다 더 큰 파문을 남겼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성공보다 행복이 먼저라는 것, 타워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것. 네 사람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차로 걸어갔다. 선우를 가운데 두고 돌아가는 길, 만석은 확장 거절의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 가족이 먼저다. 그 결심이 가슴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수백억보다 250억짜리 타워보다 가족이 먼저였다. 비가 갠 다음 날 새벽, 만석은 선우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다.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한 손자, 젖은 몸으로 떨던 아이, 그 눈에 담긴 절망과 안도.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구나.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선우야, 할아버지야.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기척이 느껴졌다. 들어가도 될까? 네. 문을 열었다. 선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젖은 교복은 벗었지만 여전히 축 처진 어깨. 잠은 잤어? 조금요. 만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말없이 손자를 바라봤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 선우야. 네, 할아버지. 산책 갈래? 할아버지랑.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를 봤다. 그 눈에는 강요가 없었다. 기대도 없었다. 그냥 함께 걷자는 제안. 지금이요? 응.
해 뜨기 전에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새벽 5시 반.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한강변 산책로. 어제까지 내리던 비가 그쳤다.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다. 만석과 선우는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발걸음 소리와 강물 소리만 들렸다. 10분쯤 걸었을까?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얘기해줄까? 무슨 얘기요? 할아버지가 25이었을 때 선우가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1974년. 할아버지는 국가대표 육상선수였어. 마라톤.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왜 육상을 시작했는지는 아니?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가난해서였어. 만석은 벤치에 앉았다. 선우도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농부였어. 가난한 농부. 우리 집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 만석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다. 그때 학교에서 육상부를 만든다고 했어. 들어오면 급식을 준다고. 그래서 들어갔어.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요? 응, 처음엔 그랬어. 근데 뛰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 만석이 미소 지었다. 50년 전 기억.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땀이 흐르는 느낌.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게 좋았어. 1등을 해서가 아니라 달리는 게 좋아서. 근데 국가대표까지 됐잖아요. 됐지. 근데 그게 행복의 끝은 아니었어. 만석은 선우를 쳐다봤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할아버지는 마라톤에 출전했어. 국가를 대표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3등. 23등이요? 응. 메달은커녕 상위권도 못 들었어. 선우는 놀라 할아버지를 봤다. 실망했어요? 처음엔 그랬지. 나라를 망신시킨 것 같았어. 부모님께 죄송했고. 만석은 강물을 바라봤다.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깨달았어.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는 걸. 어떻게요? 23등인데 42.195km를 완주했거든. 내 힘으로, 내 다리로, 포기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였어. 만석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선우야, 1등과 꼴등의 차이가 뭔지 아니? 뭔데요? 없어. 둘 다 완주한 거야. 둘 다 최선을 다한 거고. 선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엄마는 1등만 인정해요. 알아. 내 엄마도 그렇게 배웠거든. 1등 아니면 의미 없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만석은 잠시 생각했다. 틀렸다고 할 순 없어. 세상은 원래 경쟁적이니까. 근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인생은 마라톤이야. 단거리가 아니라. 만석은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선우도 따라 걸었다. 마라톤은 빨리 뛰는 게 아니야. 오래 뛰는 거지.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거고. 근데 저는 제 페이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한 번도 내 페이스로 뛰어본 적이 없잖아. 선우가 걸음을 멈췄다. 할아버지, 저 이상해요. 뭐가? 다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학교, 좋은 환경, 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만석은 손자를 안았다. 75세 노인의 품. 따뜻했다.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정상이야. 정상이요? 응. 숨도 못 쉬게 하면서 달리라고 하면 누가 달릴 수 있겠어? 너한테 숨 쉴 시간이 없었어. 선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할아버지, 저 의사 되기 싫어요. 알아. 공부도 하기 싫어요. 알아.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실망할까봐. 내가 실망시키는 게 아니야. 내 엄마가 스스로 실망을 만든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강 위로 황금빛이 번졌다. 선우야, 내 속도로 가도 돼. 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눈을 봤다. 마라톤은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뛰는 거야. 내 호흡으로, 내 템포로. 남들이 빨라도 상관없어.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근데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한다는 게 뭔데? 1등, 최고, 성공, 그런 거요. 만석은 웃었다.
할아버지는 올림픽에서 23등 했어. 그래도 지금 행복해. 내 할머니 만나서 결혼하고 너희 아빠 낳고 너를 보고 이게 성공 아니겠어? 선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 75년을 살아온 손, 수백 번 넘어지고 일어선 손.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뭐가? 실패할까봐, 뒤처질까봐, 버려질까봐. 선호야. 만석이 무릎을 굽혀 손자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1등을 해도 꼴등을 해도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내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내 성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선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말이 처음으로 진짜 들렸다. 조건 없는 사랑, 성적표 없는 인정. 이제 뭘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일단 쉬어. 숨 쉬고 자고 먹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실에 봉순과 다로가 앉아 있었다. 봉순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메디컬 타워 사업 계획서. 선호야. 봉순이 일어났다. 엄마, 잠깐 앉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봉순은 사업 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엄마의 꿈이었어. 250억짜리 메디컬 타워. 강남 최고의 의료 시스템. 엄마는 이게 너를 위한 거라고 믿었어. 봉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아니었어.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였어. 엄마의 불안, 엄마의 두려움, 엄마의 욕심. 선호는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엄마는 평생 1등이어야 했어. 2등은 실패였고 3등은 재앙이었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봉수는 사업 계획서를 들어 올렸다. 이거 이제 접을게. 엄마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아니야. 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야. 너를 찾기도 전에 타워를 세울 순 없어. 순서가 틀렸어. 봉수는 계획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250억짜리 꿈, 분홍빛 환상,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았다. 엄마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무슨 계획이요? 너랑 함께 숨쉬는 계획, 너의 속도로 가는 계획. 다로도 끼어들었다. 아빠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비겁했어. 이제 아빠도 아빠 노릇 좀 배워볼게. 선호는 부모를 봤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하지만 진심인 사람들. 만석이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근데 할아버지, 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달리고 싶어요. 응? 마라톤. 할아버지처럼 해보고 싶어요. 만석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네. 근데 제 속도로요. 천천히. 그래. 천천히 뛰자. 함께. 봉순이 물었다. 엄마도 같이 가도 돼? 당연하죠. 다로도 웃었다. 아빠는 응원단장 할게. 그날 만석은 손자와 약속했다. 다음 달 10km 대회에 함께 출전하기로. 등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완주가 목표였다. 그리고 만석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가족이 먼저다. 250억짜리 타워보다, 수백억 자산보다, 1등이라는 성적보다 가족이 먼저다. 그 거절에서 시작된 변화. 돈이 아닌 사랑으로, 성공이 아닌 행복으로, 빠름이 아닌 함께로. 오래된 약속이 다시 살아났다. 가족이라는 약속,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약속. 해는 높이 떠올랐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그로부터 2주 후, 봉순의 서재, 오전 10시,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메디컬 타워 사업 계획서가 고이 접혀 있었다. 250억 원 투자 유치, 한때는 꿈이었던 숫자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다시 서랍을 닫았다. 일단 보류하자. 혼잣말이었지만 결심이었다. 포기가 아니었다. 순서의 문제였다. 선호가 먼저였다. 타워는 나중에, 아니, 어쩌면 영원히 필요 없을지도 몰랐다. 봉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스카이라인, 높이 솟은 빌딩들, 그 사이 어딘가 자신의 병원도 있었다.
충분해. 이미 충분해.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을, 더 가져야 할 것이 아닌 이미 가진 것을. 휴대폰이 울렸다. 대치동 학부모 모임에서였다. 조 원장님, 메디컬 타워 건 어떻게 됐어요?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 죄송해요.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네, 왜요? 아까운데. 제가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요. 더 중요한 프로젝트요? 네, 제 아들이요. 전화를 끊었다. 봉수는 미소 지었다. 이상했다. 250억 프로젝트를 포기했는데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거실, 선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마라톤 대회 신청 페이지가 떠 있었다. 한강 10km 힐링 마라톤 대회. 일시 2024년 4월 7일 오전 8시. 참가비 무료. 마우스를 올렸다가 내렸다를 반복했다. 손이 떨렸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또 실망시키면 어쩌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내 속도로 가도 돼. 1등과 꼴등의 차이는 없어. 둘 다 완주한 거니까. 선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클릭했다. 딸깍.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자신이 선택한 것,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 뭐해? 봉순이 거실로 들어왔다. 아, 엄마. 저기. 선우가 화면을 가리려 했다. 습관이었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괜찮아. 보여줘. 봉순이 다가왔다. 화면을 봤다. 마라톤 대회 신청 완료. 이거 신청한 거야? 응. 할아버지랑 같이 뛰기로 했어. 괜찮아? 봉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물었다. 괜찮아?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것. 자신의 선택을.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올 거야? 응원하러? 당연히 가야지. 선우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근데 엄마, 응? 나 꼴등 할 수도 있어. 봉수는 아들을 안았다. 상관없어. 완주만 하면 돼.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선우가 10km 마라톤 대회 신청했대요. 봉순이 말했다. 진짜? 다로가 기뻐하며 물었다. 언제인데? 다음 달 7일이요. 아빠도 갈게. 응원하러. 만석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할아버지도 같이 뛸 거야. 약속했거든. 선우가 수줍게 웃었다. 근데 연습해야 하지 않아요? 그럼 내일부터 할아버지랑 같이 뛰자. 그날부터 선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새벽 6시 한강변. 만석과 선우가 나란히 섰다. 간단한 스트레칭. 천천히 시작하자. 오늘은 3km만. 네, 할아버지. 둘은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선우의 숨이 금방 가빠졌다. 몸이 무거웠다. 오래 운동을 안 해서였다. 힘들어?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해. 숨 쉬면서 500m. 선우의 얼굴이 빨개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못하겠어. 포기하고 싶었다.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만석이 옆에서 천천히 뛰고 있었다. 75세의 노인. 무릎이 안 좋은데도 뛰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하는데. 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계속 뛰었다. 1km. 땀이 주르륵 흘렀다. 숨이 턱까지 찼다. 잠깐 걸을까? 만석이 물었다. 네. 두 사람은 걸었다. 숨을 고르며. 첫날 치고 잘했어. 3km도 못 뛰었는데요. 괜찮아. 내일은 조금 더 뛸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이틀째 선우는 1.5km를 뛰었다. 사흘째 2km. 나흘째 비가 와서 쉬었다. 다섯째 2.5km. 조금씩 늘어났다. 일주일 후 선우는 3km를 완주했다. 해냈다. 만석이 손뼉을 쳤다. 어때? 기분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선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밥맛도 돌아왔다. 밤에 잠도 잘 왔다. 봉수는 아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다. 간섭하고 싶었다. 더 빨리 뛰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록을 재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참았다. 입을 다물었다.
다로는 아침마다 아들을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와. 응, 아빠.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2주 후 선우는 5km를 뛸 수 있게 되었다. 3주 후 7km. 몸이 달라졌다. 숨이 덜 찼다. 다리에 힘이 생겼다.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선우야,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친구가 물었다. 그래, 응, 전에는 좀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선우는 웃었다. 마라톤 연습하고 있어. 마라톤? 너가? 응, 재미있어. 친구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봤다. 공부 기계 같았던 선우가 달리기를 한다고. 학원은 끊었다. 봉순이 결정했다. 일단 쉬자. 학교 공부만 하고. 진짜요? 응, 내가 원하면 나중에 다시 다녀도 되고. 선우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가 학원을 끈다니. 방과 후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에 선우는 뛰었다. 책을 읽었다. 그냥 멍 때렸다. 숨을 쉬었다. 대회 일주일 전, 이제 10km 한번 뛰어볼까? 만석이 제안했다. 해볼게요. 둘은 10km 코스를 뛰었다. 천천히 5km 지점. 선우의 다리가 무거워졌다. 힘들어. 7km 지점. 숨이 턱까지 찼다. 못하겠어. 만석이 옆에서 말했다. 힘들지? 네. 걸어도 돼. 무리하지 마.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선우는 계속 뛰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8km, 9km, 마지막 1km.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하고 싶었다. 하지만 선우는 계속 뛰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속도로 10km. 완주. 선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해냈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만석도 옆에 주저앉았다. 그래,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하늘을 보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세상은 평화로웠다. 당일 4월 7일 한강변 마라톤 대회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선우는 출발선에 섰다. 옆에는 할아버지 만석, 뒤에는 엄마 봉순과 아빠 다로. 떨려? 만석이 물었다. 조금요. 근데 설레기도 해요. 그거면 됐어. 봉순이 다가왔다. 선우야. 응, 엄마. 등수는 상관없어. 즐기고 와. 선우는 엄마를 껴안았다. 봉순도 아들을 꽉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더 고마워. 다로도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아빠 여기서 응원할게. 파이팅. 응, 아빠.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렀다. 출발 1분 전입니다. 참가자 여러분은 준비해 주세요. 선우는 심호흡을 했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다. 경쟁이 아니었다. 그냥 달리는 거였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선우야. 만석이 손을 잡았다. 기억해. 내 속도로. 내 할아버지. 팡. 총성이 울렸다. 사람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다. 빠른 사람, 느린 사람, 각자의 속도로. 선우도 뛰기 시작했다. 천천히, 자신의 리듬으로. 할아버지가 옆에서 따라왔다. 무리하지 마. 내 호흡으로. 네.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땅을 디뎠다. 팔이 흔들렸다. 심장이 뛰었다. 폐가 숨을 들이켰다. 나는 살아있다. 1km 지점. 선우는 웃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거야. 2km. 땀이 흘렀다. 상쾌했다. 3km. 다리가 조금 무거워졌다. 괜찮았다. 응원구역. 봉순과 다로가 있었다. 선우야, 파이팅. 아들, 잘하고 있어. 선우는 손을 흔들었다. 부모의 얼굴이 보였다. 걱정이 아닌 응원. 기대가 아닌 사랑. 5km 지점. 선우는 물을 마셨다. 숨을 고르며 다시 뛰었다. 주변 사람들이 앞지르고 갔다. 상관없었다. 선우는 자신의 속도를 지켰다. 1등도 좋고 꼴등도 좋아. 중요한 건 완주야. 6km, 7km.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다. 숨이 가빠졌다. 힘들어.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했다. 괜찮아? 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걸어도 돼. 아니요. 뛸 수 있어요. 선우는 계속 뛰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8km. 선우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스쳤다. 학원 책상 앞에서 울던 밤,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 문제집의 빽빽한 글씨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잠들던 날. 이제 달라질 거야. 9km. 마지막 1km.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 속도로 간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결승선이 보였다. 100m, 50m, 10m. 선우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다리를 움직였다. 그리고 통과했다. 결승선, 완주. 선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아니,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 해냈어. 나 해냈어. 만석도 결승선을 통과했다. 손자 옆에 주저앉았다. 잘했어, 선우야.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그래, 완주했어. 봉순과 다로가 달려왔다. 물과 수건을 건넸다. 고생했어, 아들. 선우야, 정말 잘했어. 봉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아들이 무언가를 스스로 해냈다. 시켜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땀 냄새, 눈물, 웃음이 뒤섞였다. 기록이 어떻게 됐어? 다로가 물었다. 1시간 15분이요. 빠른 거야? 아니요. 느린 거죠. 선우가 웃었다. 근데 상관없어요. 완주했으니까. 만석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 다음에 풀코스도 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천천히 준비하면 돼. 가족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봉순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로의 열등감도 남아 있었다. 선우의 앞날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걸었다. 속도를 맞춰서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하늘은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강물은 천천히 흘렀다. 엄마, 선우가 말했다. 응? 나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의사가 될지도 모르겠고. 괜찮아. 근데 천천히 찾아볼게. 내 속도로. 봉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천천히. 엄마도 너랑 같이 찾아볼게. 마라톤처럼 인생도 긴 레이스였다.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 각자의 속도로 서로를 기다리며. 250억짜리 타워는 세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세워졌다. 신뢰, 이해, 사랑. 선우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깊게, 천천히. 그리고 가족도 함께 숨을 쉬었다.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가 그들의 발걸음에 스며들었다. 새로운 시작. 천천히 함께. 각자의 속도로. 수백억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숨쉬는 가족이었다. 250억짜리 타워보다 소중한 것은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다. 1등이라는 숫자보다 값진 것은 자신의 속도로 완주하는 용기였다. 만석은 투자를 거절했지만 더 큰 것을 지켰다. 손자의 미래가 아니라 손자의 현재를,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인생은 마라톤이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행복하시길 응원할게요.